혹시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은 못 받고 계신가요? 채무자 재산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답답한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법적 절차와 아주 효과적인 전략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거죠.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이겼다고 받은 그 판결문,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그냥 종이 한 장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판결문에 적힌 내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 아니겠어요? 자, 지금부터 채무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그 여정,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소송에서 딱 이기고 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진술 최고 신청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채무자 재산을 추적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법원을 통해서 은행에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혹시 이 사람 당신네 은행에 계좌 있어요? 있으면 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요. 보통 채권 압류 신청하면서 같이 진행하는데 채무자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에는 아주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일단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사실상 찍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일까? 저기일까? 근데 또 여러 은행에다 신청하면 내 채권액이 쪼개지니까 압류의 힘이 약해지고요.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싹 훑어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판결이 나기 전, 그러니까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혹시 채무자가 그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리면 어떡해요? 그쵸? 미리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송 중에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법원이 저 대신 금융기관의 정보를 물어봐 주는 거고요. 문서정보 촉탁은 한술 더 떠서 아예 관련 서류 자체를 보내달라고 명령하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에요. 둘 다 법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빌려준 돈 갚아라 같은 소송에서는 법원이 이 신청을 잘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도 나기 전에 이런 제도를 막 쓰게 되면 남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쓸 수 있는 더 강력한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중에 자산을 파악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소송 중에는 좀 한계가 명확했죠? 하지만 진짜 백이, 진짜 강력한 권한은 바로 소송에서 이긴 후에 주어집니다. 판결문을 딱 손에 준 채권자는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회 절차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집행 권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확정된 판결문처럼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예요. 이게 바로 모든 강력한 자산조회 절차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순서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먼저 판결문 같은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는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한테 당신 재산 목록 직접 써서 내시오라고 명령하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단계를 거쳐야만 마침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재산조회 신청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재산조회 신청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궁극의 도구입니다. 더 이상 어느 은행 쓰려나 하고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이 절차 하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든 상관없이 채무자의 계좌를 합법적으로 샅샅이 뒤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나 강력한 도구라고 해서 뭐든 다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확실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거쳐야 할 절차라던가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양면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절차의 가장 강력한 점, 바로 이 포괄성과 정확성입니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싹 다 뒤질 수 있고 심지어 정확한 잔액까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얻은 정보는 그냥 추측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팩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좀 있습니다. 이 재산 조회를 하려면요, 반드시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해요. 필수 코스죠. 또 조회하는 금융기관 하나하나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법적 도구들, 말하자면 무기들을 살펴본 셈입니다. 근데 좋은 무기가 있어도 제대로 못 쓰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제 이 도구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지 현명한 추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어떤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먼저 파악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 돈을 주고받았던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주거래 은행을 딱 특정할 수만 있다면 굳이 복잡한 재산조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간단한 진술최고 신청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요, 시야를 좀 더 넓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직 은행 계좌,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는 실수를 하세요. 하지만 돈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다른 재산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해야 채무자를 여러 방향에서 압박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이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절차들 사실 들어보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내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딱 찾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건 전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법적 도구들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고 만약에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최적의 해법을 찾으세요. 이게 바로 현명한 채권자의 길입니다. 자, 이제 법적인 도구와 전략까지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